이거 펜 되죠? 그 펜을 좀 쓰세요. 그냥. 쓰시면 되죠. 화는 어떻게? 맞아요. 네, 내려보세요. 녹화 어디가? 제가 녹화할게요. 우리가 녹화 못하게 돼 있어서 그런가 보다. 제가 녹화할게요. 네, 좋습니다. 네, 선생님. 지금 대표님이 링크 보내실 거예요. 조금 기다려주세요. 네. 누구시죠? 정혜승님이라고 하는데요. 올라와 있어요. 근데 이분 아, 보셨구나. 정혜승님 단톡방 있으신가요? 단톡방에 한번 보세요. 예, 단톡방에 링크 올려드렸는데 못 보셨나요? 네. 정혜승님이라고는 안 보이는데. CPDP 그럼 저희 신청 서식 쓰셨나요? 어제요? 아, 어제. 아, 네,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그 보내드릴게요. 네. 아, 이분은 제가 다시 보내드릴게요. 예. 어제 그냥 바로 등록하시네. 네, 이분은 따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누구죠? 새로운 분이 어제 오신 분 있잖아요. 네. 어제 우리 그 하브루타 교육 네. 거기서 두 분이 어제 오신다고 그래서 아, 그러시군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그러면 전화번호를 등록하셨죠? 신청서에. 제가 한게 아닌데 안 하셨어요. 네, 여기 보니까 여기 있는 거 보면은 맞는데. 성함이 없어요. 없으세요? 예.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저희 저 신청 서식에 링크에 들어가서 원래는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좀 적어주시면 여기 빛 차단이 완전히 되나요? 여기 화면이 네. 저희 여기 불을 다 끄면 되거든요. 이게 김지은님, 권예솜 씨, 김철웅님, 김원호님, 윤분아 씨. 예. 성이 안 보이니까. 여기는 저희가 화면이 조금 반사될 수 있어서요. 불을 좀 줄게요. 이 정도. 이 앞부분만 좀 꺼도 되겠죠?
지금 괜찮으신가요? 미스? 안녕하세요. 혹시 더우신 말씀하세요? 여기 봐야 이게 연쇄선이죠. 세선이죠. 이건 괜찮네. 여기를 완전히 닫아줘야지. 약간 부실거리긴 하죠. 아니, 10시가 넘어도 돼. 그렇죠? 출석하시는 분들은 다 오시거든요. 이게 다 밝혀주지 않으셔가지고. 저기 대표님 회의 이거 기록하고 계신가요? 예, 일단 기록은 눌렀어요, 제가. 아, 네네. 예. 일단은 시작을 하시죠. 뭐 시간이 되고 있는 계시죠? 거니까. 예. 기록 누르면 되는 거죠? 기록. 예. 이제 호스트시니까 거기서 네. 하시면 돼요. 예. 아, 호스트 권한을 주셨군요. 네. 예. 지금 대기실에 대기실에 3분. 대기실 여섯 분, 일곱, 여덟, 아홉, 10분. 일곱 명. 들어오시는 분 수락 다 눌러주세요. 예, 다 일단은 다. 자, 시작을 할까요? 일단 뭐 10시간 넘었고 온라인으로 지금 많이 들어오죠. 이게 인원 파악이 뭐 사실 어제 새벽 시청하신 분도 계시고 해서 지금 다 되진 않는데 약속한 시간은 있으니까 어쨌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참석해 주신 선생님들 그냥 간단하게 성함만. 네, 분당연구소 수장입니다. 예, 분당. 예.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박진영이요. 아, 박진영 선생님. 네. 저 온라인으로만 보다 보니까 매칭이 반갑습니다. 그리고 박미정 선생님, 제가 잘 알고, 그다음에 저는 과정기록 하버트에서 그때 뵀던 우리 시장님, 그리고 김철원 코치님. 일단 현강은 이렇게 되시니까 혹시 뭐 또 늦게 오실 분 있으실지 모르는데. 예. 그러세요? 그 박진영 선생님이 교재. 교재 시청하신 한 분이 아직도 안 오셨는데 오면은 이제 아마 들어오실 거고, 일단 온라인으로는 보니까 다들 음속을 해놓으셔서 아마
들리시기는 잘 들리실 거예요. 온라인 대부분 참석하신 선생님들 제가 많이 아시는 분들이니까 지금 들어오셔서 잘 듣고 계실 거고요. 일단 기록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음소거를 한다는 거는 질문을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끼리 잘 진행을 하면 이제 하실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경우에 또 발언의 기회를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2시간이 지금 일주일차 지금 종합적성 2시간은 사실 좀 짧거든요. 이게 왜냐하면은 초기에는 지금 첫 번에는 개요도 좀 얘기를 해야 되고 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종합적성문제 자체가 문항도 많고 구성도 좀 복잡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다중지능처럼 이제 어떤 워크숍이나 활동과 연관시키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그냥 검사 일단 쓰고 상담하시고 해석하시고 그러신 분 계실 거고, 그리고 아마 처음 좀 접해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어, 일단 뭐 종합적성 일주차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사실은 제가 지금 이제 CPTP가 이제 지금 코인 생태계하고 그러니까 심리 코인하고 연관이 돼서 이제 사실 단순한 검사보다 훨씬 더 확장돼서 어떤 검사 활용의 새로운 어떤 저변을 넓히고 트렌드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 지난번에 아마 연구소에서 참석하신 선생님들은 좀 설명도 들으시고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해본 결과 뭐 한두 번으로 되는 건 아니고 하시면서 계속 이제 소통을 그래서 단톡방을 만들고 지금 밴드에서도 공유하고 이제 계속 그렇게 지금 하고 있죠. 예, 그거 좀 주시해달라는 좀 말씀 드릴게요. 아이디 비번으로 로그온 다 해보셨나요? 예, 뭐 안 해보신 선생님. 나는 방법을 모르겠다. 전혀. 예, 그 단톡방에 저희가 매뉴얼을 일단 공유를 했어요. 예, 매뉴얼이 거기서 이제 URL하고 지금 잠깐 보여드리죠. 질문지 만들기. 이렇게 하면 보시겠죠. 자, 요게 새로 바뀐 화면. 지금 아직 구버전 쓰시는 선생님 계신데, 새로 바뀐 화면에 이제 URL 확인하시면 되고, URL 끝에는 독립 URL이라고 해서 아이디, 물음표 아이디가 본인 개인의 기관의 홈페이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직 안 하신 분도 계실 텐데, 로고를 보내주시면 로고가 시스템하고 리포트에 로고가 박혀서 이렇게 다 나오게 그렇게 돼 있어요. 요 매뉴얼은 단톡방에 공유를 하고 제가 자료로 드릴 거니까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공유가 안 된 자료 중에 뭐 필요하신 거 있으면 계속 제가 단톡방에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그거 예, 어제 이제 말씀하셔서 예, 제가 초대를 해드릴게요. 계속 추가로 이제 들어오고 계시니까 예. 자,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이게 이제 요거 상단에 있는 로그인 버튼을 누르고 그 단톡방에 그 이제 다 공유가 된 건데 요 기관명하고 아이디 비번은 신청하신 게 있으실 거고 아이디 비번 모르시면은 문의하시면 되고 로그인 하실 때 기관명이 본인 기관이 뜨는지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독립 URL로 돼 있어서 기관별로 다 사실은 뒷부분 URL이 다 다른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네이버나 뭐 무슨 다음처럼 그냥 있는 포탈에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고 개인 기관의 URL을 다 따로 받으신 거니까 그냥 본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용하시는 동안에는 그렇게 접속을 하면 회원 관리가 나오고 사실 이게 오늘 실습을 요걸 하려고 했는데 실습 컴퓨터 다 가져오셨나요? 아니시죠? 예. 이거 뭐 간단합니다. 실습은 그 우리 김정우 선생님 잘 아시니까 아시는 분들은 이제 다 하실 거고 그리고 지금 온라인 들어와신 계신 선생님들은 다 아마 그 해보신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 하시는 분은 로그인 하셔서 회원 관리 가셔서 회원을 등록을 하고
예. 회원을 등록을 하면 지금 마이크가 안 꺼져 있는 선생님 계시네요. 회원을 등록을 하고 회원 등록이 되면 그 회원에게 아이디 비번을 떴어요. 보내서 그걸로 로그인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관 아이디를 로그인하셔서 학생을 등록하시면 검사하는 학생을 등록하시면 그 학생의 아이디 비번이 생기고 학생은 그 학생의 아이디 비번으로 다시 들어가서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관리자가 검사를 뭐 대신할 수는 없으니까 학생에게 보내서 이제 대신한다. 이제 뭐 등록은 우리가 뭐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면 어떻게 해요? 뭐 한꺼번에 어떻게 해요? 그런 건 이제 다 이제 좀 기능이 다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차차 알아가시도록 하고 일단 이제 개별 사용인 경우에는 등록 후 이제 학생이 등록해서 이제 로그인하면은 CDS 분석이라는 탭에서 할 수 있는 검사들이 쭉 뜨고 그 검사를 선택을 하고 검사를 실시하면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 요 매뉴얼이 제가 다 드릴 거고 그 방법을 기술한 그 내용으로 간단하게 이제 제가 만든 거고요. 그래서 시스템이 실제로 이제 어떻게 생겼냐 보시는 대로 이렇게 요게 이제 회원 관리에 들어간 화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모든 기관들이 들어와 계신 걸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다 뜨지만 선생님들께서 로그인하시면 그 해당 기관에 권한이 있는 학생에 대한 것만 보이실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제가 시간 관계상 제가 샘플로 검사가 다 돼 있는 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검사하면 한 3, 40분 가고 2시간 안에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해보시는 건 가서 해보시고 다 이제 아이디 받으셨으니까 검사돼 있는 샘플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들어오시군요. 잘된 샘플 한번 보겠습니다. 검사 시스템이라는 게 처음에 이제 약간 좀 처음 써보시면 좀 어디로 가요 하시겠지만 뭐 단순하기 때문에 매뉴얼만 그냥 잘 보셔도 금방 가능하시. 이게 이제 지금 오늘 할 검사 그 RSAT 종합 적성 검사에 이제 이미 다 검사가 완료된 샘플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이따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뭐 적성 검사라고 해서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이 뭐 되게 많아요. 그렇죠? 많이 들어보셨고. 각 기관별로 다 그걸 내고 있고 뭐 가이던스 인사이트 같은 뭐 큰 대형 그 검사 기관도 검사를 가지고 있고 MBTI 같은 경우에 어떤 경우에 적성에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같은 것도 이제 뭐 책도 내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RSAT 종합적성검사 이름이 그렇습니다. RSAT 약자고 한글로 종합적성검사인데 종합이라는 말이 붙어서 뭐가 차별화되느냐 그냥 간단하게 지금 이제 뭐 학교에서 활용하시고 개인 상담하시고 하실 텐데 제일 중요한 거는 종합이라는 거. 그러면 뭐의 종합이냐 적성의 다요인의 종합이다라는 게 가장 큰 차별점이에요. 오늘 그냥 그거 하나만 알고 가시면 돼요. 지금 제가 작은 책자 나눠드린 게 사실 종합적성 검사의 해석을 위해서 일반인 해석을 위해서 간략하게 해설한 해설서 같은 겁니다. 예. 요 안에도 이제 그 내용이 다시 들어있는데 종합적성 검사가 다른 시중에 있는 다른 검사들과 완전히 차별되는 면은 종합적인 적성의 종합적인 요인을 분석해서 서머리한다가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데에는 아직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예. 가이던스나 그 다른 그 적성검사 인사이트 적성검사 보셔도 적성의 다요인을 종합하는 로직으로 돼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게 차별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학기 초 신학기에 표준화 검사에서도 그거 많이 사용하고 이제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사실 이게 검사가 되게 오랫동안 업그레이드 되면서 연구 개발된 거라서 사실 만들기가 뭐 그렇게 쉽지는 않았고요.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 해 가고 있는데 확실한 하나의 차별점은 종합 적성의 분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 네 가지 요인으로 여기 보시면 성격, 다중지능, 이게 이제 뭐 지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흥미, 그다음에 가치관 이렇게 네 가지예요. 그러면 네 가지 검사가 소검사가 이렇게 각각 제공이 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안에서도 이 검사를 다 하려면 네 가지 검사를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종합이기 때문에 세 개하고 하나를 안 했다 그러면 종합 결과가 안 나와요. 꼭 네 가지 구성이 다 완결이 돼야 종합이 나옵니다. 성격 적성이 80문항, 다중지능 80문항, 직업 흥미가 60문항, 직업 가치관이 30문항, 꽤 많아요. 그래서 뭐 학교에서 어떤 경우에 좀 실시하는데 뭐 조금 시간에 좀 압박이 있다, 좀 2시간에 뭐 나눠서 하면 어떠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 하시는데 학기 초 신학기 적성검사 하실 때 1시간 안에 대부분 다 끝나시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시중에 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상당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 그런 검사예요. 종합적인 분석을 하기 때문에 학생을 다면적으로 보기에도 사실 좀 쉽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따로 어떤 수고를 안 하셔도 알아서 약간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차별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시스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어쨌든 회원 관리에서 어떤 학생이 로그인해서 검사를 요 네 가지 검사를 완료하고 나면 그 검사의 결과가 이렇게 뜨는데 그걸 갖고 이제 우리가 결과 보고서 보기를 누르면은 이제 여기는 이제 그 직업을 선택해서 학과를 선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해보시면 뭐 간단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걸 선택을 하면 이제 최종적으로 결과가 뜨는 형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지고 종합적성검사 결과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학생 신상이 나오고 여기부터는 이제 그 교육을 통해서 쭉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게 이제 리포트 샘플이고 저희 지금 다음 주부터도 계속 교육을 할 각 영역별 검사들 지금 주요한 검사 5개만 일단 먼저 저희가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검사 종류는 한 25개 정도 되는데 지금 교육이나 어떤 활용도가 좀 높은 검사들 위주로만 먼저 지금 교육 프로그램 짠 거고요. 검사 결과가 이제 그래서 그와 관련된 쭉 나오고 이런 UI 같은 것들이 지금 최근에 디자인을 좀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이콘이나 이런 어떤 디자인 같은 걸 좀 많이 써서 좀 학생들이 보기에 좀 쉽게 기존에는 약간 좀 단조로운 면이 있었는데 디자인이 이제 바뀐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검사들도 거의 디자인이 이런 기조하고 그냥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제 시스템에 뭐 로그인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 질문 있으신가요? 너무 급작스럽게 질문 요청을 하니까 질문을 잘 못하시는 거죠. 한 가지 예. 질문이 있습니다. 예. 이게 그 결과 보기를 눌렀을 때 예. 그런 이미지가 로딩이 안 되는 상황은 그거는 그 브라우저의 세팅 문제. 그러니까 그래프가 안 나오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이미지가 안 나와서 예. 그래프가 지금 종합 프로파일 같은 거 보면 예. 여기 이렇게 흰색으로 딱 뜰 때 예.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예. 그 예전에 익스플로러를 보고 계신 건가요? 구글로 보고 계세요? 지금 그거는 학습 정서 검사잖아요. 네, 맞으시죠? 예, 예. 학습 정서 검사는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지금 적용이 아직 안 된 거거든요. 그거를 지금 저희가 뭐 계속 사용할지 안 할지 뭐 이런 것들 좀 아직 결정을 못해서 다른 거는 이상 없이 다 뜨실 거고 예전에 익스플로러 사용자들 중에서 그 설정에 가면 배경색 및 이미지 인쇄라는 어떤 그 옵션이 있었어요. 그거는 네이버에서 그 인쇄가 안 될 때를 쳐보셔도 그 솔루션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프로그램면이 세팅이 아니고 브라우저 세팅에서 배경색 이미지 인쇄가 안 되면 이미지 자체 로딩을 안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PC 뭐 컴퓨터가 저사양일 때 이미지들이 너무 크고 그러면 오랜 시간 걸리니까 그걸 아예 그냥 꺼버리는 그런 세팅이 있거든요. 그거를 그냥 키시면은 인쇄가 되십니다. 지금 뭐 인쇄 문제에 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그 민원들이 지금 다 해결이 되고 있고 인쇄 안 되시면 단톡방에 안 되신다고 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브라우저 세팅이나 본인 그 프린터의 연결 문제인 경우가 이제 가장 많습니다. 예. 자, 이제 없으시죠? 자, 그러면은 제가 화면 보기를 지금 요거는 제가 그 검사 강의를 할 때 사용하는 파워포인트 자료입니다. 요것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제 생각은 선생님들께서 이제 거의 지금 보면 전문가 선생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가시면 저처럼 다른 분들을 교육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목표예요. 지역 연구소 사업의 목표가 연구소 밑에 센터들을 두고 그분들을 관리하고 교육한다가 이제 지역 연구소 사업의 컨셉이죠. 예. 그 저변을 확대하는 게 지금 심리검사 단순 심리검사하고 지금 CPD 플랫폼이 다른 게 바로 그 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코인을 지급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이제 참석하신 분들은 참석 보상을 드릴 겁니다만, 그 제가 옛날 2018년부터 했던 그 이 어떤 사용자 정보를 오픈하는 것에 대한 보상 구조, 그걸로 마련한 그 코인 생태계가 예전에 이제 지금 뭐 보라 코인이라는 지금 카카오 게임스의 자회사가 된 그 회사하고 같이 해봤었고, 지금은 독자적으로 심리 코인이라는 걸 가지고 핸들링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는 그렇습니다. 이제 검사를 하면 보상을 지급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그 블록체인 상에서 개인정보 데이터를 기록하는 것은 그 기록한 사람이 보상을 받게 돼 있는 그런 구조로 다 돼 있거든요. 뭐든지 다 그렇습니다. 근데 블록체인 관련해서는 전에 그 세미나 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아직 모르시는 경우도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 좀 우리 교육이나 심리 영역에 있는 선생님들은 관심이 많이 없으신 경우가 많아요. 이제 개별적으로 계속 물어보셔도 됩니다. 계속 뭐 처음 공부하신다 생각하고 앞으로 그게 대세가 될 그런 트렌드이기 때문에, 특히 온라인상에서 개인 개별 데이터를 다루는 영역은 완전히 거의 직접적으로 관련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구조는 이제 차차 알려드릴 거고, 강의 요청을 하셔도 제가 이제 가서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기사를 찾아보셔도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실 거고, 제가 자료도 관련된 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걸 오픈을 하면 그 자기 데이터를 오픈한 사람에게 보상을 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코인 보상이 나가고, 이 사람이 예를 들면 상담을 받거나 뭐 코칭을 받거나 아니면 뭐 어떤 센터에 가거나 할 때 그걸로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어떤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통 마일리지를 쌓고 보너스를 받고 하는 것과 거의 이제 마찬가지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나면서 그게 활용되는 걸 경험해 보시고 이제 연습을 해보시면 해보실수록 이제 그거를 많이 좀 느끼게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 저변 확대를 하는 것도 아울러 목표를 하고 있다. 차차 계속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검사의 단순 활용, 뭐 검사를 하고 해석하는 그런 거야 뭐 어디서는 다 많이 할 수 있지만 검사 자체는 물론 차별화돼야 되겠습니다만, 활용 방법 자체가 좀 많이 확대되고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MBTI가 지금 사람 프로필에 코드를 꽂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요즘 뭐 MZ 세대들은 뭐 MBTI 유형을 얘기하는 게 이제 막 힙하다고 얘기하죠. 요즘 말로. 그런 트렌드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MBTI 교육을 뭐 한 90년대에 받고 뭐 그때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막 그래서 뭐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이제 비로소 정말 검사 유형 코드가 이제 프로필에 나오는 그런 시대가 됐죠. 그거 하나 만드는데 진짜 수십 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중들의 인식 이런 게 좀 이런 좀 약간 전문 영역이라고 하면 좀 느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그런 트렌드가 왔다는 거는 앞으로 사람들이 심리 유형을 다루고 얘기를 하고 심리적 취약성에 대해서 뭐 고민을 상담하고 공유를 하고 검증을 하고 하는 그런 게 분명히 트렌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얼마 전에 뭐 이제 뭐 그 스토킹 살인한 그 사람도 뭐 많이 뉴스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검사를 해봤더니 사이코패스 점수가 뭐 높게 나왔다.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왜 그 검사를 안 해봤을까요? 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제가 그 대학원에 수업 들을 때도 교수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뭐 사람 그 상대하고 뭐 만나고 어떤 그 결정하기 전에 그 검사를 해보면 될 텐데 왜 그걸 안 해주느냐. 4, 5회 했더니만 이 사람 사이코패스 점수가 높게 나왔어. 누가 뭐 잘했다고 하나요? 왜 사전에 그걸 걸러내지 못하고 뭐 그런 걸 못했느냐 이런 게 이제 사실 관건인데 뭐 사실은 뭐 예를 들면 결혼만 가지고 봐도 이혼 건수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개인적 고통 이런 것들이 공동체의 그 어떤 낭비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거는 결과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는 심리학이거든요. 네. 결혼 전에 그 소위 이상행동에 관한 거, 뭐 MMPI 같은 거 이런 검사를 의무화해서 그걸 나라에서 비용을 대주고 상담을 받도록 하면 아마 제가 볼 땐 절반 이하로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명확하게 뻔하게 보이는 부적응을 무시하죠. 네. 그걸 무시하고 주변 사람들의 피드백도 잘 안 들리고 네. 이런 현상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어떤 심리 서비스밖에 없다. 이제 그 심리학이나 이 심리 진단 결국은 심리 유형을 알고자 하는 것인데 그 해법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은 검사를 통해서 하는 어떤 사람 파악 이게 이제 핵심이다. 뭐 진로 적성 같은 거야 우리 검사해 보면 뭐 다 해서 뭐 예전부터 선생님들 세대에서도 그 적성 검사해서 한번 참고하고 한번 뭐 분야를 한번 모색해보고 탐색해보고 뭐 이런 일이 뭐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거 하듯이 다른 분야에도 이제 많이 확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뭐 성격 유형 같은 것이 이제 비로소 뭐 MBTI가 그 코드를 찍고 이제 이런 시점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런 트렌드가 이제 앞으로 올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활용되는 영역이 뭐 점점 많아지겠죠. 뭐 그렇죠. 사람끼리 만나는 거, 뭐 계약 관계든 인간관계든 뭐 고용 관계든 뭐 결혼과 같은 그 어떤 뭐 인생의 어떤 중요한 결정이든 그런 거에 있어서 이제 유형 진단하고 파악하고 또 이제 보편화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일단 뭐 적성 쪽의 얘기니까 자, 오늘은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요 장표 하나만 그냥 잘 알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 검사를 활용하는데 실제로 뭐 사실은 뭐 검사 공부 자체도 뭐 의미가 있습니다만 가셔서 활용하실 때 어떤 식으로 이걸 내가 활용해서 쓰고 홍보를 하느냐 이게 이제 제일 그 궁금하신 사항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가셔서 워크숍도 하실 거고 상담도 하실 거고 뭐 코칭도 하실 거고 하실 건데 네. 검사가 어떻게 차별이 돼서 어떻게 쓰시면 되느냐. 예, 그 내용은 요 장표 하나만 일단 알아가시면 거의 뭐 8, 90%는 다 아실 거다. 나머지 이제 이 아웃풋에 나오는 세세한 그런 내용은 또 이따 짚어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이걸 이해하시면은 저절로 다 아실 수 있는 정도의 선생님들 저는 뭐 지금 들어오신 선생님들은 그런 역량을 다 가지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적성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 적성이라고 했으니까 다요인에 대한 어떤 분석인 거죠. 그럼 적성의 다요인은 어떤 요인이냐? 성격, 능력, 흥미, 가치관 이렇게 네 가지를 우리가 적성의 요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뭐 풀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직업 갖고 뭐 분야 찾고 뭐 전공 선택하고 할 때
아예 뭘 보고 선택을 해야 되냐, 어떤 면을 알아야 되느냐가 내 성격하고 이제 흥미, 그다음에 잘하는 거 능력, 그다음에 나의 가치 이런 거를 파악을 하면 된다. 뭐 당연히 뭐 잘 아시는 말씀일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뭐 MBTI 같은 경우에 성격 유형별 선택률이 높은 직업, 분포율이 높은 직업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베이스로 쫙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폴란드 리아색 통계 같은 데도 보면 직업별로 막 퍼센티지까지 막 연령별로 성별로 막 다 통계가 막 나와 있어요. 예. 이게 이제 실제로 이 적성에 관한 건 물론 이론도 중요합니다만 되게 프랙티컬한 겁니다. 어떤 성격이 어떤 직종에 갔더니 잘 맞더라, 힘들더라, 뭐 이런 걸 이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그냥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능력 잘하는 거, 자기가 잘하는 분야에 가서 기능을 잘 발휘한다. 성취도가 높아지니까 당연히 적성에 맞겠죠. 그다음에 이제 가치관 같은 게 좀 가치를 자기가 부여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잘 성취가 되고 충족이 되는 그런 영역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인이 네 가지인데 그럼 선생님들도 뭐 다 이걸 가지고 계실 텐데 어느 정도는 아실 거잖아요. 본인에 대한 거.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이게 다 똑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뭐 좋아하는 거하고 타고난 성격하고 좀 다를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잘하고 싶은 게 있는데 잘 안 되고 예, 잘하긴 하는데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예, 그렇죠? 반대로 못하는데 재미없을 수도 있잖아요. 예. 뭐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많이 보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종합하느냐가 이 검사의 로직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다양한 그 적성을 가진 사람이 어쨌든 직업은 선택을 해줘야 되잖아요.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할 수 있으면 좋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도 버거운 게 대부분 사람들이죠. 그러면 어쨌든 이 사람이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이 백데이터를 제공을 해줘야 된다. 그게 종합적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별점 지금 말씀드린 종합적성이고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다른 검사에 비해서 뭐가 좋으냐? 다른 검사의 어떤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줄 것이냐? 당연히 그렇죠. 뭐 우리는 성격은 성격대로 검사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흥미는 좋아하는 거니까. 그렇죠. 뭐 따로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검사를 만약에 따로 했다고 쳐봅시다.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검사명을 내서 성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MBTI 검사를 해봤다고 칩시다. 그 흥미 검사는 뭐 홀랜드, 뭐 스트롱, 뭐 직업 흥미 검사 많죠. 좀 뭐 비슷한 거 있긴 합니다만 그냥 지금까지 선생님들 따로 해보셨을 것 같아요. 검사를 다룬 선생님은 당연히 MBTI를 지금 아실 거고 흥미 검사도 뭔지 아실 거예요. 해보신 분도 계실 거고. 그럼 이게 두 개가 결과가 같은가요? 어떻게 나오십니까? 자, 성격 우리나라 MBTI 중에 가장 분포가 높은 게 ISTJ 유형이죠. 예. 여기도 좀 계실 것 같아요. 약간 내성적이시고. ISTJ 유형으로 성격이 나왔는데 그런 여러 ISTJ 유형이 나온 사람들이 이 흥미 검사를 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근데 흥미 검사에는 만약에 우리가 홀랜드류의 리아색 검사를 했다고 하면 6개의 코드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조합을 해보면 ISTJ인데 리아색 R 코드 현실이요. ISTJ인데 탐구형, ISTJ인데 예술형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같은 MBTI 성격 유형이라도 흥미가 다양하다라고 보는 거고, 그렇죠? 물론 그 흥미가 막 완전히 배분되지 않고 어떤 유형 코드는 어떤 흥미는 분포가 낮고, 예. 뭐 예를 들면 뭐 외향적인 성격의 활동 현장형은 분포가 흥미가 높겠지만, 예. 탐구형은 낮을 수 있고, ISTJ 같은 그 내향성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스타일은 예술 같은 데는 흥미가 그렇게 많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해보면 분포도 낮게 나오고요. 네. 그러면 그런 다양한 이거 이제 지금 검사 2개만 갖고 말씀드린 건데 4개로 확장시키면 조합이 무수하게 나오겠죠. 그렇죠. 만약에 다중지능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능력 검사를 뭐 다른 걸 하더라도 그렇죠.
얘의 어떤 조합이라는 게 당연히 많은 어떤 경우의 수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적성이라는 게 저만 해도 뭐 되게 막 왔다 갔다 제가 이걸 아는 사람인데도 뭐 옛날부터 뭐 고민을 많이 했고 뭐 저 같은 경우에 사실 고등학교 때 2학년 때 예전에 이과였다가 이제 문과로 바꾸고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적성이 이제 좀 그 중간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완전하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다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 그러니까 아닌 많이 섞여 있는 그런 사람일수록 아마 고민이 더 많고 스스로를 파악하는데 더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건 나는 좋긴 좋은데 뭐 잘하지는 못하고 이거 생각하면 이쪽이 맞을 것 같은데 뭐 아니었더라. 해보니까 또 아니더라. 뭐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게 어쨌든 검사에는 어느 정도는 나오기는 나올 거라는 거죠. 네. 그걸 종합한 로직이 종합 적성 검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검사에는 종합이 없잖아요. 그렇죠. MBTI는 MBTI대로만 나올 거고 흥미검사 홀랜드는 홀랜드대로만 나올 거예요. 네. 그러면 다른 검사하고 상호 배치되는 결과가 나왔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알아서 하라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검사를 해석하시는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도 되게 난감하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개인 코칭을 할 때 학생을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검사를 했어요. 뭐 이런 검사도 다 했고 심지어 무슨 뭐 어학 능력 테스트도 해보고 뭐 이런 뭐 성적도 보고 다양한 걸 좀 가능한 많이 봐야 어느 쪽에 적성이나 재능이 있고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으니까 했는데 서로 배치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성격은 뭐 문과 쪽인데 뭐 흥미는 뭐 예술 쪽이고 능력은 뭐 논리 지능이 강해서 뭐 이과 쪽이 수리 쪽이 나올 수 있고 뭐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런 그 딜레마가 있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뭐 진로를 다루는 선생님들 코칭을 하시거나 이런 선생님들은 상당히 난감한 칠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뭐 대안이 뭐가 있습니까? 뭐 그냥 뭐 그중에 네가 뭘 좋아하는 거를 위주로 찾아라. 뭐 에이 잘하는 걸 해야 된다 요새는 지금 경쟁 시대인데 뭐 다양한 이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적성 전문가 아닌 사람도 요즘에는 뭐 인생의 어떤 그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성취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강좌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영역별로 많아요. 연예인부터 뭐 성공하신 분들까지. 뭐 얘기 들어보면 다 맞죠. 자기 상황에서는 다 맞는 거죠. 그게. 근데 다만 남한테 적용이 그게 됩니까? 그냥 그렇구나. 그때 그래 좋아. 저 사람처럼 나도 어떻게 지나면 끝이에요. 다 그게. 적성은 이 구조 자체가 이제 개인마다 다 무수히 많은 사람의 어떤 그 소위 이제 DNA 차이처럼 우리가 얘기하는 적성의 차이는 DNA 차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냥 그대로부터 내려오는 내가 뭘 잘하고 뭘 해야 되는가를 타고나는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유형이 다양하다. 왜냐하면 세상에 일이 다양하니까. 세상에 정말 똑똑하고 논리적인 사고만 필요한 일들만 있으면 논리적이지 않고 감성적인 사람은 멸종했을 거예요. 아마. 도태됐겠죠. 근데 아주 무수하게 다양한 그런 직업이 있고 거기에 필요한 적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런 명맥을 유지하는 거죠. 지금까지.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걸 종합하는 그 방법에 대한 이 다양한 그 학생들의 그 성향에 이걸 조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시면 이제 오늘 아실 거에 이제 대부분을 다 파악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여러 가지 그런 케이스 실제로 이제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다양성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지금 RSAT 종합 적성 검사는 개별 검사의 결과가 나오고 종합하는 로직이 이렇게 돼 있어요.
검사지 좀 이따 결과지 보여드릴 거고, 그러면 진로 선택이나 이제 이런 것들에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예, 보여드리는 대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이제 소요 시간은 훨씬 적습니다. 이게. 예, 여기 나와 있는 것보다 이제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요 시간 얘기할 때 그 좀 느린 학생에 일단 기본적으로 맞춰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소요 시간은 이제 표준적으로 이렇게 보통 안내를 하시는데 뭐 좀 느린 경우에는 뭐 좀 쉬는 시간을 활용하거나 뭐 좀 나눠서 하거나 이제 이런 경우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가능하다 이렇게 질문이 오는 경우에 그럴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검사 유형 같은 것을 뭐 예를 들면 MBTI 같은 경우 16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뭐 흥미 검사는 리아색이라는 6가지 유형이 나오고 그러면 이 개별 검사의 각각 유형의 개수라는 게 있을 텐데 그 개수를 조합해서 나오는 유형의 가짓수가 여기 보시는 대로 24만 1920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로또가 어떻게 되죠? 로또가 36개고요. 네? 그중에 6개를 조합하는 거잖아요. 네. 그 가짓수가 몇 가지입니까? 840만 가지인가 뭐 제가 로또를 잘 안 사시는 거예요. 네. 이 검사의 유형 하나로 다른 검사 유형들과의 조합, 네,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그렇죠. 조합이라고 그러죠. 예전에 그 수학 배울 때 순열 조합 할 때. 네. 순서는 필요 없는 거니까. 네. 경우의 수를 가짓수를 뽑아보면 24만 1920개가 나와요. MBTI 검사하고 해석할 때 난감한 게 같은 유형이 나온 사람 해석하기가 되게 차별화해서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건 제 경험입니다만 나름 이제 진로 코칭의 그 케이스가 제가 좀 많았는데 한 번은 부모가 쌍둥이 자매를 데리고 온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많은 검사들의 유형이 거의 똑같이 나왔고 일부 좀 다른 게 있었어요. 네. 어떻게 부모가 볼 때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우리가 적성이 뭐가 다르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사람이 다른 건 일단 좀 검사를 통해서 파악을 해줘야 그래야 이제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분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네. 같은 적성이 나왔다고 해서 이 사람이 다 같지는 않잖아요. 또 개별점은 다 다른데 그 중에 적성 부분은 일치할 수도 있는 거니까 저는 검사할 때 사실은 MBTI, MMPI 같은 그 분석적인 깊이 있는 그런 성격 검사 같은 걸 많이 썼는데 그렇게 가면은 많이 다르죠. 사실은 다른데 유형 검사 하나만 해놓으면 유형이라는 게 그 같은 무리를 이제 이렇게 하나로 취급하기 때문에 달라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난감해집니다. 네. 대신 이런 여러 가지 검사를 하면 이게 다 같이 나올 수는 없겠죠. 또. 그럼 이제 그 경우의 수가 나오니까 이런 면에서 좀 다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ISTJ인데 이상하게 예술적인 흥미를 갖고 있네. ISTJ라서 탐구형은 뭐 좀 많이 나오는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개별적인 해석이 가능하게 돼요. 그거를 검사가 약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유형 개수가 이제 저렇게 나오죠. 뭐 MBTI 비교 요즘에 이제 많이 사용하니까 그냥 적어본 건데 MBTI와 진로는 이제 연관성이 이제 성격 검사이기 때문에 이제 있다고 보고 MBTI 책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형별 직업 퍼센트가 이제 나와 있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걸 보시면은 뭐 많이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뭐 내향성은 뭐 어떤 쪽에 분포를 많이 하고 있고 외향들은 좀 어떤 쪽에 있고 물론 의외의 그런 것들도 있긴 있죠. 그런 차원에서 진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고 뭐 유형별 이제 뭐 그래서 적절한 직업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이제 선택률이 높은 직업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잠깐만요 이게 음.
이렇게 해서 다시 좀 말씀드립니다. 자료는 그 다 공유를 다 드릴 겁니다. 예. 요거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인 4가지 중에 성격은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 MBTI처럼 융의 그 심리 유형에 기반한 이론을 똑같이 쓰고 있어요. 예. 대부분 성격 검사 중에 뭐 융 아니면 뭐 예전에 뭐 카텔, 예. 뭐 특질론, 뭐 등등 정도지 사실은 뭐 거의 융에 기반한 성격 그 유형 분류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이제 외향, 내향하고 잘 아시는 이제 사고형과 감정형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외향, 내향, 그 사고, 감정의 4가지 차원을 조합을 해서 4가지 유형으로 우리가 결과를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보시면 자, 요거는 학생들이 해석할 때 필요한 자료, 요것도 다 드릴 거예요. 그리고 요 해석하는 영상도 제가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틀어 놓으셔도 그냥 쭉 보면 이해하실 수 있는 걸로 그냥 여러 명 할 때, 그렇죠. 개별할 때 하실 때는 이제 개별적으로 상담을 하실 거고, 그 부분이 여기입니다. 여기. 제가 이걸 좀 키워볼게요. 작으니까. 네, 여기 이제 빨간식으로 네모로 표시가 돼 있죠. 다시 공유를. 예, 그렇죠. 예. 예, 보시면 외향, 내향, 사고, 감정 해서 이제 4가지 유형으로 그 유형 구분을 하는 거예요. MBTI 같은 경우는 16가지 유형으로 돼 있죠. 이거는 4가지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유형 구분 자체도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굳이 이걸 막 16가지로 때려버리면 뭐 어마어마하게 뭐 무슨 수천만 가지의 경우 수가 나오고 그러면 아웃풋을 만들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지거든요. 이게 좀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그 검사 결과가 나오면 이것들을 조합을 해서 종합 해석을 만들어낼 거잖아요. 예, 그 뒤에서 이제 나올 텐데 경우의 수가 많을수록 이게 이제 복잡해져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게 점점 더 경우의 수가 많아진 복잡해진 것을 다 반영하도록 하는 게 맞긴 맞는데 아직은 거기까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거의 인공지능 수준의 해석을. 그러니까 전문가 선생님들이 보고서 얘는 이런 애라고 하는 걸 그대로 이렇게 반영할 수 있을 정도의 그 해석이 나오면 제일 좋은데 그렇게까지는 아직 안 되거든요. 그래도 뭐 그나마 여러 가지 조합들이 많이 그 제공이 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어쨌든 자동으로 나오는 거고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조합은 이렇게 4가지 조합으로 그 판정을 한다를 말씀드린 거고요. 다시 아까 자료로 돌아와서 이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이제 어떤 심리 뇌 유형론 선생님들 뭐 디스크 검사 써보셨죠? 디스크 검사 들어보셨을 거고 그것도 4가지 유형으로 판정을 하는 거잖아요. 네. 뭐 그와 비슷한 그 컨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향, 내향, 뭐 사고, 감정은 뭐 사람의 행동과 어떤 사고를 구분하는 아주 큰 어떤 구분 기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직관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느끼시잖아요. 그렇죠? 예, 되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어휘와 사고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아니고 이제 좀 감성적인 스타일이 있듯이 외향과 내향은 사실 활동하는 것만 봐도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구분 다른 어떤 심리 검사들의 유형 구분하고 많이 좀 유사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다른 게 찍혀 있는 것들은 그런 것들을 좀 같이 그냥 구분이 비슷한 거를 이제 이렇게 찍어 놓은 거예요. 예. 보시면은 좀 많이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런
유형 다른 이론, 타 이론 지금 예시로 되어 있는 것들이 뭐 사상 체질, 그 다음에 이 히포크라테스의 체질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보시면 체질론, 사상 체질, 뭐 디스크, 뭐 혈액형 재미삼아서 보는 겁니다. 네 가지 유형의 혈액형. 사실 저게 이제 과학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실제로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실제로 이제 그게 정말 그런지 과학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형은 뭐 소심하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런 구분이 있다고 하면 이제 그런 네 가지 유형 구분과 이제 내용은 많이 일치한다, 그런 차원에서 넘어갑니다. 이거 나중에 자료, 그리고 이제 요 교재에도 그 부분을 보시면 나와 있어요. 교재에 이제 그림으로 지금 네 가지 유형의 도표가 나와 있는 거를 이제 보실 거예요. 그래서 성격은 이제 그런 정도로 구분이 돼 있다. 그 다음에 다중지능 검사는 잘 아시는 그 하워드 가드너의 8가지 다중지능 유형으로 돼 있다. 그다음에 흥미족은 직업 흥미 검사로 돼 있고, 직업 가치관은 그 슈프랑거라는 뭐 독일의 철학자인가, 그런데 그 사람이 유형한 가치관 유형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관 검사를 만들면서 가치관에 대한 이론을 좀 찾아봤는데 특별한 게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치관 검사가 지금 공공에 오픈되어 있는 것 중에 직능원의 가치관 검사가 있고, 그다음에 워크넷에 있는 가치관 검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특정 이론을 기반으로 만든 게 아니고 그냥 가치의 나열이에요, 쭉. 그래서 가치의 나열을 하다 보면 개발자에 따라서 같이 뭉뚱그리고 나누고 하는 그 방식, 구분 자체가 개인 스타일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워크넷이나 커리어넷 가치관 검사의 가치 그 유형들 쭉 보시면 개수도 다르고 좀 많이 컨셉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런 거는 사실 뭘 기반으로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서 이론을 하나, 정립된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6가지 이론을 얘기하고 요 유형이, 가치관 유형이 내적 가치관, 외적 가치관, 중립적 가치관 이런 식으로 3개로 또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뭐 다 많이 아시는 걸 거예요. 그를 통해서 이제 가치관 측정을 한다. 이렇게 돼 있고, 해석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자 그러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게 그럼 뭐 각기 다른 여러 가지 서검사, 심리검사 각 이 심리 유형별 결과를 어떻게 종합할 것이냐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도 되게 간단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4가지 유형의 성격, 능력, 흥미, 가치관이라는 이 어떤 4가지 심리 요인, 적성을 구성하는 심리 요인 중에서 우리가 가치관 요인에 내적, 외적, 중립적 가치관 여부를 판단을 해서 그럼 이 사람이 어떤 가치관 유형일 때 어떤 요인을 좀 더 중점적으로 보느냐가 정해져 있어요. 그게 뭐냐? 내적 가치관, 뭐 내적 가치관 아시죠?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충족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하는, 외적 가치관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보상을 좋아하는, 이건 이제 중립적은 이제 반반 정도 되는 건데, 내적 가치관인 사람은 당연히 어떤 게 자기 진로 선택의 중심이 되겠습니까? 자기가 그냥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거, 재밌는 거 할래,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외적 가치관인 사람은, 학생들도 뭐 마찬가지입니다만 뭐 돈을 많이 벌어야죠. 뭐 그렇죠. 보상이 뭐 사회적 지위가 높아야 뭐 기본적으로. 근데 물론 그걸 이제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예를 들면 돈 많이 벌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직업도 관두는 분들이 계셔요. 그렇죠. 퇴직하고 필요 없다고 뭐
그런 선택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성향의 차이인 것 같아요. 예, 성향의 차이. 뭐 저희 과에도 보면 공부하다가 갑자기 뭐 영화나 예술 쪽으로 빠지는 그런 학생 지금 뭐 아주 재밌게 잘 살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좋다고 해서 들어봤는데 이거 뭐 물론 좋은 직업을 갖거나 뭐 좋은 회사에 들어가거나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내가 별로 만족이 안 된다. 분명히 이제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건 이제 내적 가치관이라고 보고 그리고 직업 선택의 어떤 이제 그 요인에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성격과 흥미 같은 것이 될 거고 외적인 거는 아무래도 성취도가 높아야 되기 때문에 능력 부분이 높을 거고 외적이나 내적이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인 경우에는 이 중에서 훨씬 검사 결과가 두드러지고 뚜렷한 것을 위주로 진로 선택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이게 이제 이론입니다. 검사는 그렇게 해석을 알아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검사 결과를 한번 볼게요. 검사 결과지에 이제 생긴 모습을 이제 쭉 보실 텐데 일단 지금 쭉 말씀드린 것 중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궁금하신 거. 나는 동의를 못하겠다 도저히. 네. 궁금하신 게 없으시죠? 항상 제가 이게 강의를 하다 보면 질문이 별로 안 나와요. 재미가 없어서 네. 이해가 정말 잘 돼서 그러시진 않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그렇게 좋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사지는 이제 요거는 예, 검사지 형태를 아까 시스템에 나온 거를 이게 온라인 상에서 나오는 게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A3하고 A4 이렇게 두 가지로 네, 나옵니다. 그래서 학교나 이런 데서 대량 검사할 때 막 몇 반씩 막 전교생이 하고 막 이럴 때는 대량 출력 방식으로 A4로 해서 나가고 있고요. 개별 검사를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개별 검사 그 결과 리포트가 좀 이쁘고 예, 좀 장수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뭐 불필요한 게 들어있는 건 아니고 전체 내용이 다 들어있고 A3는 좀 그 중에 높은 거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이제 만든 건데 내용은 이제 다 비슷하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커버에 지나면 여기 제일 처음에 피험자 태도 척도가 나오는데요. 네. 네. 커버 페이지 바로 다음에 보시는 대로 반응 일관성, 연속 동일반응 무응답. 이건 이제 피검사자의 태도 척도라고 얘기하는 검사 신뢰, 뭐 신뢰성, 뭐 우리가 이제 검사 개발 단계에서 얘기하는 신뢰도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만, 뭐 그렇게 많이 물어보죠. 뭐 검사를 대충 했는지 뭐 이런 걸 파악할 수 있느냐, 예, 그런 거에 보시는 대로 반응 일관성과 연속 동일반응 무응답. 반응 일관성은 제대로 집중하고 뭐 이제 체크를 하고 있느냐, 리커트 척도의 점수를 무작위로 한 게 아니고 연속 동일 반응은 사실은 간단하게 한 번으로 미은 거니까 이거는 그냥 겉으로 봐도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15개 이상으로 측정을 하고 있고요. 무응답은 이제 공란인 거를 보는 거니까 이게 이제 온라인에서는 이건 또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이게 오프라인 경우는
반응 일관성은 이게 이제 약간 세련된 방식의 이제 이 신뢰도 그 태도를 측정하는 방식인데 우리가 이제 검사를 하면은 동일 구인, 그러니까 동일 요인을 측정하는 문항들이 있죠. 동일 요인을 측정하는 문항들에 대한 반응이 지나치게 차이가 많이 나면 집중을 못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차, 표준 편차 같은 걸 측정을 해서 얼마나 그 반응이 동일 문항, 동일 측정하는, 동일 요인을 측정하는 문항들의 반응이 일관되게 나오느냐. 그게 사실 완전히 똑같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뭐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 그 기준이 이제 어느 정도로 정해져 있고 그 일관성에 대한 기준을 그래서 이제 높고 낮음 이렇게 이제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높으면 일관성이 높은 거니까 괜찮은 거고 여기 낮음이라고 나올 경우에는 여기 이제 그 문제가 있다고 이제 뜨게 되죠. 그럼 다시 이제 시키거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대량 검사할 때 뭐 많이 보죠. 뭐 처리하면서 보면 뭐 한 번호로 밀고 뭐 뒤에는 안 하고 막 이런 학생도 있는데 그런 건 태도 척도를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태도 척도의 결과가 해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아까 보여드린 성격 검사 결과 유형이 나오고 특징이 나오고 요게 네 가지 유형이 외향 사고형 리더형 그다음에 외향 감정형은 사교형 요게 이제 MBTI 기준으로 보면은 ET가 되고 EF가 되고 IT가 되고 IF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가지 유형의 지금 장단점과 뭐 이런 대략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유형에 잘 맞는 직업군이 요 검사 결과로만 일단 나열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세상 사람을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적성을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나오겠죠. 요거 그냥 예시라서 요 사람이 그대로 MBTI를 했을 때 예시. 예. 여러분들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샘플이고. 그다음에 이제 능력 부분의 다중지능. 이 검사 다중지능 검사 보시는 대로 그래프는 높은 것부터 낮은 것 순서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이 그래프가 그려지는 게 아니고 높은 것부터. 그러니까 보시기 쉽게 높은 거 보시면은 언어하고 논리 수학 나왔죠. 유형을 약간 보면 그 내향의 사고형 이게 IT형이지 않습니까? 분석형. 분석형의 언어와 수리 지능이 높다. 이거는 뭡니까? 그냥 공부 잘하는 사람이겠죠. 뭐 그냥 똑똑한 사람,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 뒤쪽으로 가면 이 예체능 쪽은 좀 낫죠. 당연히 이 10대 데이터이기 때문에 일관된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이런 결과를 보시면 좀 약간 안도하는 거죠. 그리고 확신을 아마 갖게 되실 것 같아요. 이 복잡하고 이제 유형이 막 이제 차이가 많이 나면은 이제 그러면은 조금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해석에 지금 보시는 대로 뭐 지능 요인의 강점과 특성과 뭐 이런 것들이 뭐 그 안에서 하위에는 어떤 요인이 측정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이게 높은 거 두 개만 나옵니다. 여기에는. 그다음에 흥미 쪽은 리아스의 유형으로 방사형 그래프를 이것도 뭐 최근에 바꾼 거고요. 이거 방사형 그래프 아시는 대로 이 이제 중앙에서 떨어져 있는 정도 이것이 이제 그래프의 크기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제 현장형이 낮고 예술형 뭐 아까 앞에 거하고 비슷하네요. 사무형, 진취형 뭐 특이하게 이제 진취형 높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적인 분석형 타입하고 좀 다른 면이네요. 실제로 이분은 뭐 사업하는 분이라서 그렇게 나온 거. 흥미는 아무래도 좀 환경에 따라서 많이 영향을 받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 이제 MBTI형 같은 거는 저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 바뀌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잘 바뀌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유형이 워낙 좀 뚜렷하고 하기 때문에 또 더욱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다음에 직업 가치관이 이렇게 6가지가 나와 있고 여기 위에가 이제 이론형, 정치형. 이건 좀 특이하신 게 많아요. 이제 정치형은 권력지향형인데 이런 면이 좀 있으신가 봐요.
요거는 이제 뒤쪽으로 일관되게 그런 결과가 추가하는 가치가 이제 보는 대로 이렇게 이 지역가치형 검사에는 추구 가치를 한 글자 그 설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건 다 이론에 있는 겁니다. 새로 만든 게 아니고 이렇게 나와 있고 뭐 유형 설명, 특징, 단점과 직업.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보시는 대로 직업 유형들이 많이 이렇게 개별 검사에서도 다 나와요. 보통 검사들이 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뭐 폴란드 같은 경우에도 뭐 개별 유형별로 이제 다 나오기 때문에 뭐 당연히 많은 직종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종합해서 교집합을 뽑다 보면은 가지수가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제 이 우리 검사에서는 종합격투 검사에서는 되게 아주 정밀하게 그 적성 통계에 따라서 교집합만 뽑아내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맞고 저거에 맞고 또 맞고 같이 맞는 그런 것들만 뽑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또 커리어넷 검사도 뭐 여러 가지 검사가 있겠습니다만 MBTI를 하고 뭐 흥미 검사를 하든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결과지가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나와 있는 결과 중에 나와 있는 검사 결과에 추천하는 직종들을 하나하나 보고 겹치는 걸 뽑은 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네. 아주 기계적인 그 형태로 조합을 해서 결과를 내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또 공격이 있습니다. 공격. 네. 어떤 공격이 있느냐? 뭐 당연히 이걸 너무 제한하면 뭐 다른 거 다 할 수 있는데 왜 이걸 제한하느냐? 뭐 이런 공격이에요. 네. 또 반대로는 아니 이렇게 많이 추천해서 어떻게 뭐 의사결정이 되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좀 생각하기 나름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양한 어떤 많은 선택지를 보시려면 개별 검사 결과를 보면 됩니다. 네, 어떤 면에는 뭐가 맞고, 근데 다만 우리가 사람을 아주 잘 이해하기 위해서 분석적으로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파악하기 위한 활동도 뭐 예를 들면 회사에서 면접을 볼 수도 있고 뭐 학교에서 면접을 통해서 학생을 뽑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성적도 보고 서류도 보고 뭐 말하는 것도 보고 하면서 그걸 점점 단서를 정밀하게 조합해가는 그 우열을 가려가는 그 과정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다른 예는 뭐 병원에서 건강검진 같은 걸 할 때 여러 가지 면을 보죠. 뭐 피검사도 하고 뭐 체중 뭐 이런 것들 보고 심지어 뭐 피부색도 보고 뭐 생활 습관도 물어보고 하는데 그걸 다 조합해서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너는 하지 마시고 어떤 건 괜찮고 요건 좀 하면서 보고 요건 좀 약을 좀 줄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종합적인 결과가 나오듯이 여기도 성격 능력 흥미 가치관이라는 여러 가지 그 다면의 그런 검진을 통해서 각각 나오는 걸 조합해서 이제 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제 검사를 별로 신뢰하지 않는 그런 분들은 그런 얘기는 뭐 많이 들었는데 아니 이거 이렇게 범위를 축소시켜 놓으면 다른 건 애들이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얘기를 많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별로 할 말이 없는데 뭐 다 맞는 얘기겠죠. 네, 맞는 얘기일 겁니다. 그게 이제 검사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면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완전히 다 통계 기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차원으로 뽑아내는 건데 한번 그런 검사는 해보는 거는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이걸 갖고 이제 해석을 하실 때 그걸 안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뭐 그런 선택률이 높은 직업 어떤 유형이 어디 가면 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성공 가능성이 높다. 네. 그걸 조합한 거니까
뭐 어느 정도는 맞겠죠. 잘 맞겠죠. 예. 근데 다른 건 못하냐? 아니겠죠. 뭐 그렇죠. 뭐 자기가 못하는 걸 그걸 어떤 그 충족하려고 극복해 보려고 막 열심히 해서 진짜 뭐 높은 수준이 된 사람 얘기도 많이 좀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이란 뭐 그런 여러 가지 변수는 지금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예. 그거는 검사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 여러 가지 뭐 우연적인 요소도 있고 뭐 등등 있으니까 그런 건 빼고 그 과학적인 그런 검사 이제 심리 유형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런 여러 가지 다면에 공통적으로 맞는 것들은 확률이 높은 것들은 이제 끌어낼 수 있다. 뭐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해석을 하실 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잘 그 핸들링을 좀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제 다음 들어볼까요? 에 대한 안내만 좀 활용을 좀 잘 하시면 그렇죠. 사실 그렇게 보면 MMPI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가운데 50점 히스코어 기준 50점의 정상 범위에서 떨어진 정도로 우리가 이상함을 판단을 하는데 이게 이제 뭐 30점 미만이나 70점 이상이 되면 이렇게 점선을 넘어가는 형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은 명백하게 안 좋은 거거든요, 사실은. 네, 명백하게 안 좋은 겁니다. 네. 그럼 그거를 안내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건 그 사람의 좋아질 가능성을 제한하는 셈이 되나요?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거는 명백하게 인식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인 거고, 그게 어찌 보면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인데, 그래서 그런 검사들은 그런 해석을 물론 그래서 해석에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주의를 요하기는 하죠. 네, 그런 면은 반드시 당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자격도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죠. 근데 뭐 이런 거야 이제 그 크리티컬한 검사까지는 아니니까 그거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해석자의 그런 본인의 해석의 어떤 묘미 이런 거는 분명히 영향이 다 있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공격을 혹시 받으실까 싶어서 저는 많이 들어서 그 얘기. 자, 그래서 직업 가치관에 대한 직업군 추천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이게 이제 뭐 사실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종합 해석 페이지입니다. 이게 다른 검사에 없는 종합 해석. 그래서 이 사람의 성격, 능력, 흥미, 가치관을 개략적으로 서머리를 해주고요. 성격은 행동과 사고 유형, 능력은 능력 수치가 높게 나온 그런 항목, 유형, 흥미, 유형 두 가지로 보고 가치관은 이제 1순위, 2순위 보여주고 가치관의 그 유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지금 내외 중립적 가치관이라고 있기 때문에 좋은 샘플은 아닐 수도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해석이 여기서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적성 요인 간 내적 일치도라고 해서 요거는 각 요인들에 대한 일치도가 높은지 낮은지를 보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통계로 그냥 끊어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하가 나왔는데 61이니까 뭐 그렇게 낮은 건 아닙니다만 아까 약간 복잡하게 나온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내적 일치도가 좀 낮다고 지금 판정을 하고 있어요. 내적 일치도가 높을수록 그냥 같이 지향하는 거고 낮을수록 이제 약간 서로 상이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상이한 결과가 나올 때가 이제 사실은 제일 선생님들이 해석하시기도 난감하고 해석자의 그 지도가 이제 상당히 중요해지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종합분석 이 문구라는 게 요게 학생의 유형을 조합을 해서 얘가 알아서 만들어줘요. 그래서 직업가치관이 어떤 식으로 나오면
보시면은 어떤 요인이 더 중요하게 평가가 되기 때문에 뭐를 더 중점적으로 봐라. 그리고 추천 직종이 여기서 원칙적으로 가장 높은 것만 세 가지를 뽑게 그렇게 돼 있어요. 네. 로직입니다. 그냥 이걸 늘릴 수도 있겠죠. 5가지, 뭐 10가지로 늘릴 수도 있어요. 근데 위에서 개별 검사 결과가 아주 다 잘 나오고 있고 거기는 더 훨씬 더 많은 직종이 추천되고 있고 근데 요거는 그냥 딱 공통적인 것만 딱 뽑아가지고 이제 추려놓는 거예요. 그렇게 검사 결과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과학적으로 통계로 보면 제일 높은 분포가 되겠죠. 네, 그러나 이 사람한테 잘 맞는지는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보시고 판단을 선생님이 하셔야 돼요. 그거는 뭐 이 사람이 사실은 뭐 얘가 이제 검사로 나올 수 있는 것만 나오는 겁니다만 이 사람이 뭐 부모의 직업이 뭔지 뭐 집안이 뭐 재벌이라서 기업을 물려받을지 그런 건 모르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상담하시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직업 선택이라는 게 꼭 적성에 의해서만 선택하는 건 아니니까. 네. 이런 걸 이제 한번 보고 그다음에 재벌 2세만 해도 뭐 잘하는 재벌 2세가 있고 뭐 못하는 재벌 2세도 있고 어떤 경우에 뭐 재벌 2세도 그 기업을 안 물려받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신기하게. 예. 능력이 좀 좋으신 분인지 아니면 뭐 적성이 많이 차이가 나서 그런지. 근데 제가 그 겪어본 이건 그냥 사례인데 아버지가 이제 아주 큰 그 기업을 이제 하시는데 아들은 이제 일식집을 하고 계시. 그래서 그 일식집 가서 밥을 먹으면서 이제 아니 기업을 물려받아야지 왜 일식집을 하고 계시? 이 일식이 좋고 자기는 그리고 아버지 생각에 잘 못할 것 같다는 그런 얘기. 더 잘할 것 같은 사람은 사실은 뭐그 2세 말고 그냥 공모해서 뽑으면 기능적으로는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도 더 많겠죠. 네, 훨씬. 네. 그 중에 이제 그 차기 대표가 선임이 됐는데 이 아버지 오너 회장님이 돌아가시니까 분쟁이 일어나더라고요. 아들이 그냥 했으면 분쟁이 안 일어났을 텐데 분쟁이 일어나서 기업이 이제 약간 분리가 되고 하는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좀 미련은 닿겠죠. 그게 어쨌든 그 분쟁이 없으라고 이세한테 그냥 물려주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공교롭게도 가장 그 어떤 적합한 적성을 가진 사람이 이세일 확률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네. 실제로 검사를 해서 그거를 판정을 해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좀 일어나죠. 그러나 훨씬 그 사람의 직업 성취 가능성 차원에서는 가장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선택을 할 것이다. 그게 이제 현재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거죠. 네. 뭐또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그 항공 승무원, 그 항공사 여자 승무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외모로 다 뽑는 것 같아요. 요새는. 말을 잘 못해도 그냥 예쁜 분이 서빙을 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저도 그거는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막 이직이 많죠. 그래서 이탈을 많이 하는 겁니다. 적성은 아닌데 어쨌든 내가 일단 이게 좋아 보이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인식 그렇죠. 남자들이 이제 어떤 신부감으로 보는 인식 뭐 이런 거 때문에 결혼하면 관두고 바로 뭐 그런 일 자주 보이죠. 이것도 다 적성의 선택이라고 저는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이 항공 승무원 같은 경우에도 보면 비즈니스 그 이코노미 비즈니스 뭐 이렇게 프리미엄 1등석 갈 때처럼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레벨이 높을수록 외모는 좀 떨어지고 연차가 올라가고 이제 아래로 갈수록 이제 신입이 하는데 많이 중간에 탈락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일이 엄청나게 힘든 일이라고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육체적으로 뭐 어마어마하게 힘들고 뭐 화장실 정도까지 왜 해야 되냐 막 그런
수년까지 하고 실제로 이제 되게 신체적으로도 어렵고 힘든 일. 그 물이 또 많이 가고 그래서 그렇게 오래 진짜 좋아하지 않아요. 오래 못하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적성에 잘 맞아야겠죠. 그냥 외모만 보고 뽑았다가 금방 이제 이탈을 하는 그런 일. 어쨌든 적성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뭐 공무원이 그 공무원 선택이라는 게 뭐 사실 경제적인 것 때문에 많이 선택을 하는데 되게 잘못된 거죠. 공무원의 비리가 많고 이런 것들. 뭐 국세청장들 보면 하나같이 막 다 구속되고 막 이런 거 보면 이런 그 적성 기준으로 판단을 잘 못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임명권자나 뭐 뽑는 사람들도 그거를 뭐 고려를 잘 안 하는지 다 뭐 관료를 쓰고 뭐 정치인을 쓰고 이렇게 하면 좀 공무원은 제가 볼 때는 그 자리에 맞지 않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물론 되게 국제적으로도 역량이 높고 훌륭한 나라가 됐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면 그 문제는 다 공무원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특히 행정 같은 경우에는 많이 정치나 이런 것들도 사실 수준이 좀 많이 떨어지는데 공무원의 일의 효율이 너무 사실은 낮고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려고 들어간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적어도 그게 이제 경제적인 그런 그 이유 오랫동안 뭐 안정적인 그런 차원으로 이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물에 빠졌는데 구조가 잘 안 되고 그 있겠죠. 예. 이거를 다 민간 기업에 맡겨놨으면 저는 뭐 정말 효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의 효율만 갖고 보면 이건 한 명이 할 일을 막한 열 몇 명이 나눠서 하면서 그것도 효율이 잘 안 나고 일은 맨날 많다고 하고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많은데 그걸 늘려서는 제가 볼 때는 좀 답이 없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적성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공무원의 적성이 잘 맞는 사람이 적성 뭐 코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뽑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엄청난 낭비가 되지 않나. 이렇게.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그 조합 해석에서 네 가지 유형의 그 조합하는 그 해석 그 문구가 나오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이 뒷부분 질문 하나 있는데 하시죠. 그 종합 해석의 5번의 적성률인가 내적 일치도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이제 등급을 5개로 나누셨는데 거기서 아까 말씀하신 게 통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통계라는 부분이 검사 대상자의 전부를 두고 백분율을 가지고 뽑은 건지 아니면 통계 척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되게 좋은 질문을 해주셨네요. 좀 고급 사용자 질문. 이게 내적 일치도 척도 만든 게 한 몇 년 됐을 겁니다. 그때 표본 자체가 다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한 10만 건 미만쯤. 예. 실제로 검사한 그런 샘플들을 유형을 다 조사를 해서 케이스별로 5개의 구간으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 ISTJ는 I 타입이 많이 나올 거잖아요. 2개만 갖고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4가지 검사 조합을 다 했는데 ISTJ는 I 타입이 뭐 C 타입이 많고 뭐 R이나 그 예술형은 적을 거예요. 그럼 케이스상으로 얘는 적게 나옵니다. 앞에 건 많이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케이스의 유형을 앞에 20%를 뽑아서 이제 상이라고 합니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잘 조합이 안 나오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내적 일치도라고 보고 일반적으로 이름을 붙인 거다라고. 지금 현재는 표본이 어떤 정도 되나요? 지금 한 16만 건쯤 됐나요? 이게 이제 표준화하면서도 뭐 하는데 이게 한 3번 정도 저희가 한 건데 그렇게 자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문명의 발달로 인한 뭐 수준의 뭐 향상, 뭐 예를 들면 예. 아무래도 검사 대상자들인 학생들이 이 종합검사를 볼 때 그 등급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아 그게 네. 그렇죠. 그게 이제 부분을 해석하실 잘 때 해석해야 예, 그게 좋다 나쁘다로 보시면 안 돼요. 저는 오히려 이제 낮은 게 더 좋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게 요즘 직업들은 좀 다양한 걸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마케팅만 한다고 아니고 마케팅도 막 기술을 알아야 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영역이 막 없어지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이과 출신이 뭐 MBA 같은 거 하면 와 진짜 양쪽을 섭렵했다 그러는데 요새는 막 다 알아야 거의 되는 정도로. 그래서 좀 다방면으로 좀 해야지. 그냥 하나로만 쭉 가는 사람, 뭐 전문직이나 이런 거는 뭐 좋을 것 같아요. 그거 하나만 그냥 쭉 가서 그냥 주구장창 이게 없어지지 않는 한 의사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일이 될 텐데 의사도 의사의 적성에 딱 맞는 그런 게 다양한 게 나쁜 것은 아니다. 예, 다만 약간 지도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좀 개인적으로 또 고민이 많거나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오늘 기준으로 16만 7,906건이 올라오고 요거를 다 통틀어서 다시 한번 그 케이스를 만들면 좀 달라질 수는 있을 텐데 이미 이 정도 되면 뭐 충분한 표본이 확보가 된 거기 때문에 예, 많이 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할게요. 이제 또 질문 없으신가요? 이 뒤쪽에 나와 있는 로드맵은 사실 이게 활동 추천 같은 거였는데 이거는 조만간에 내리려고 합니다. 이거 전부터 많이 저희가 데이터 관리를 해왔었는데 이제는 뭐 큰 메리트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워낙 자주 바뀌기 때문에 데이터 관리하는 데도 좀 개별적으로 많이 좀 찾아보셔야 되고 설명을 좀 드리지 않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뭐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RSAT 종합 적성과 차별되는 점은 그냥 딱 한 가지. 적성의 다요인을 종합하는 그런 해석이 나온다. 개별도 나오지만 그걸 말씀하시면 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아까 보신 대로 성격, 능력, 흥미, 가치관 그리고 이걸 조합할 때는 뭐가 중요한지 조합 해석이 이제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릴 해석 영상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워낙 그 부피가 커서 메일로 다 좀 쏴드릴 거예요. 그리고 뭐 지금 5개 과정에 관한 거는 다 일단은 다 돼 있는데 뭐 한꺼번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아마 5주차 다 신청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해석 강연의 제목은 진로 적성의 종합적 이해다. 왼쪽에 첫 번째 아까 보신 대로 해석 척도부터 반응 일관성, 연속 동일 반응, 모응답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검사는 따져서 해석 요 내용이 나옵니다. 따져진 것이다. 해석 뒷장에 있는 개별 검사를 다 해석한 뒤에 이제 요걸 이제 해석할 때 좀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저는 뒷장을 한번 볼게요. 그 해석 영상과 해석 이제 해석용 슬라이드 파일 그리고 교재는 이제 뭐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시니까 교재를 한번 내용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교재가 이른 아래 성격 적성 검사 이 교재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이거 뭐 다 드릴 거니까 예. 그 저기 뭡니까? 그 교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교재는 검사를 개발할 때 검사 개발의 표준 프로세스는 뭐 이론을 설정하고 문항 설계하고 아웃풋 설계하고 뭐 표준화하고 이런 작업을 거치는데 저희가 이제 지금 한 25개 정도 영역은 이제 한
5가지 영역의 이제 다양한 검사를 저희가 이제 지금 탑재를 하고 있죠. 지금 이제 5개만 먼저 예, 그 강의를 하는 거고요. 검사 만들면서 그 심리학 그 기반 이론들을 다 조사를 해서 그거를 검사의 해석에 필요한 것만 추려놓은 겁니다. 딱. 그러니까 이 안에 사실은 심리학의 많은 그런 이론들, 학부에서 수준에서 배울 수 있는 많은 것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이 특별하게 그 중앙대학교 그 심리학과 정태현 지금 사회대 학장이신데 교수하고 그 연구실에서 도와주고 다 거기서 이제 만들고 이제 배차를 한 거라 이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아주 나름 이제 심혈을 기울인 겁니다. 그래서 그 이거 보시면은 이제 그 되게 영역도 이게 요번에는 다루지 않을 겁니다만 뭐 그 커플이나 부부관계 검사 같은 것도 이거 이제 상담센터에서 쓰시는데 상담센터 하시는 선생님들은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 부부관계 그런 이론들 이런 거 한번 보시면은 개인적인 삶에도 도움이 좀 되지 않으실까. 지금 그 심리 상담을 포함한 센터를 하시는 선생님 혹시 계신가요? 심리 상담까지 하시는 심리 상담은 안 다루세요? 센터 설립을 하겠습니다. 우울증, 좀 스트레스 하시려는 검사는 다 하고 있습니다. 예예예 다 다르고 있어요. 예예. 그래서 그 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그 이제 활동을 이제 지금 많이 인강학 연구소하고 좀 많이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정보회사 같은 데랑도 우리가 조인을 해서 사전 검사를 센터에서 이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기업하고도 이제 EAP나 이런 연계를 하고 하는 작업을 많이 이제 앞으로 이제 해 나갈 거니까요. 그런데 좀 중점을 많이 좀 두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게 센터가 지금은 음성적으로는 아니죠. 그냥 쉬쉬하고 몰래 이제 가가지고 이제 뭐 상담받고 뭐 남한테 그런 걸 좀 알리기도 좀 그런 아직까지 저변은 그런데 그냥 주치의처럼 그냥 해서 그냥 가서 받고 고민 상담하고 그런 트렌드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보상 체계 같은 게 이제 그걸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런 걸 많이 선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이제 시스템이라는 게 그냥 중요한 어떤 바탕이 되는 거죠. 지금 정신과나 센터 가도 검사 체계적으로 하는 데는 거의 지금 못 봐요. 그러니까 우울 척도 같은 거, 베개 우울 척도 같은 거 그냥 퓨린트 해가지고 막 이렇게 몇 개 측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물론 검사 오래 시키는 것도 좀 짜증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걸로 그렇게 해서 되겠는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직은 그런 체계적인 검사를 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활화가 되고 부부들이 같이 가서 커플 검사도 받아보고 뭐 결혼하기 전에도 받아보고 뭐 문제 있어도 받아보고 뭐 일상적으로도 받아보고 MBTI 검사가 성격 유형 코드를 찍듯이 그렇게 되는 날이 이제 금방 오지 않을까 그렇게 또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이런 쭉 자료로 요거를 이제 검사 결과를 받아야 되는 학생이 그 영상만 그냥 조금 봐도 한 10분 지금 정도 되는데 그 정도 약간 이해하고 또 이제 질문이 있으면 또 묻고 하는 그런 활용도를 좀 높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하고 이것도 이제 다 지금 현재 한 것들은 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든 거는 그리고 다 이제 뭐 더 만들 거니까. 근데 요청 사항이라는 게 저는 이제 그게 제일 필요하다고 보는데 단톡방에서 특히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죠. 뭐 검사의 권한 관리 같은 걸 할 수 있습니까? 뭐 그리고 이걸 이제 활용할 때 뭐 대외적으로 어떻게 홍보를 하는 그런 방법이나 이런 것도 많이 문의를 하시고 그런 거는 선생님들이 자체적으로 하신 것들을 딱 공유를 해서 다른 쪽에서도 같이 참조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그런 걸 이제 또 공유를 해드리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요청하실 거 있으시면 올리셔서 요청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공용 시스템 쓰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관에서 동시에 요청하는 그런 것들은 좀 많이 반영을 하려고 해요. 예. 지금 계속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디자인도 바꾸고 로고도 바꾸고 말씀 나온 김에 그 기관 로고를 보내주시면 각 기관별로 로고가 다 붙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네,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시스템 이제 쓰시면은 네, 뭐 출력 문제나 이런 것들 다 없고 모바일에서도 지금 다 똑같이 보이게 되고요. 플랫폼에 관계없이 이런 그 개발도 뭐한 2년 반 정도 저희가 하면서 참고로 뭐 이 시스템은 지금 해외에서도 좀 쓰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 그 제가 수출을 해서 네, 여기 보시는 게 중국판인데 네, 곧 똑같죠. 네, 중국어로 번역이 돼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사용자들한테도 사용자 개선 요구 사항을 받고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적용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앞으로 그런 이제 심리 검사, 심리 유형 파악에 대한 그런 트렌드를 더 만들려고 이제 개발을 많이 한 거니까 많이 사용해 주시고 이걸로 어떻게 활용하시는 그런 좋은 방법을 많이 좀 개발하시고 다른 기관에서도 좀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좀 많이 좀 도움을 드릴게요. 그렇게 앞으로 진행하시면서 그런데 다른 검사들 뭐 다음 주부터 또 계속 이제 보시겠습니다만 다각도로 검사를 사용하시면서 이렇게 코칭을 하시거나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또 학원 같은 데는 또 뭐 학생을 또 뭐 지도하는데 또 참고 자료를 쓰시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다양하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기관이 어디시죠? 아, 네, 그러시죠. 아, 역시 네. 오래간만에 뵙죠. 저는 한 가족을 다 해보고 싶거든요. 예. 다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러면 추천해 주실 수 있는 검사가 있어요? 중간중간에서 정말 가족이요? 가족. 일가족을 다 아. 두세 가족을 지금 말씀드렸는데 성격 검사 같은 거 해보시면 뭐 성격 특질 검사, 종합적성, 뭐 가족이니까 부부 커플 검사도 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여기 그 탭에 가보시면 그 정신병리 쪽으로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예. 보시면 이제 정신건강 사정검사는 그냥 스크린하는 검사. 그냥 전반적으로 상태가 어떤지, 정서, 여기에 화가 많은지, 심리건강, 우울증, 뭐 행복지수, 뭐 정신보건, 뭐 의사소통형, 대화하는 방식, 스트레스는 이제 스트레스 얼마나 받고 있는지 그런 것들. 뭐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런 거 다 해보셔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계속 이제 매주 들으시면 간략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 우리가 사실 정신병리를 MMPI 사용자처럼 그렇게 다룰 수는 없어요. 이미 지금 길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불가능이고, 근데 그런 진단을 할 필요가 있는 그 선생님들이나 코치들이나 이런 분들은 뭐 쓰셔도 돼요. 또 질문 또 있으시고? 예. 지금 그 검사 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인성 성격 구간에 분석 결과 첫 번째가 RS 성격 검사 결과인데 그거 아직 그 분석 업무가 안 된 거죠? 이거는 좀 내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종합적성에 있는 성격 검사를 띄어다가 여기다가 독자적으로 하나를 새로운 검사를 그러니까 독립 검사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첫 번째 페이지의 첫 번째 칸이 들어가지 않는 문의들 주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사실
사실은 시스템이 진짜 막 개발을 진짜 어마어마하게 오래 했는데 아직도 좀 고칠 것들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계속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뭐 MBTI처럼 그냥 딱 만들어 놓고 그냥 정해진 대로만 쓰세요는 아니거든요. 이게 기관이 원하는 여러 가지 기능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리포트도 막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뭐 컨셉이 약간 그런 거니까 검사 그냥 딱 정해진 걸로 그냥 이걸로 계속 간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네. 센터 같은 데서는 주변에 많이 알리셔서 상담을 안 오더라도 그냥 그냥 검사하는 거죠. 지금 집에 가면 들러서 뭐 검사나 한번 해보고 가자. 그게 뭐 비용을 사실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비용을 받으시더라도 뭐 아니시더라도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자료가 우리 센터에는 있고 그러면 나중에 내방했을 때 그 데이터를 우리가 가지고 미리 이제 선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생활화되는 거를 제가 원하는 거거든요. 이 시스템의 활용을 그런 쪽으로 이제 큰 차원에서는 인간관계 연구소하고 이제 저희가 할 건데, 네. 그래서 차차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힘을 많이 써보겠습니다. 네. 종합 이제 학생들 종합적으로 이제 진로나 이런 걸 한다는 거가 좀 좋아서 쓰고 있는데 지금 검사 도구가 되게 많잖아요. 네. 저기 디스크라든가 앞에 뭐 RS 다중지능이나 이런 게 원 다중지능이나 디스크랑 연합을 하신 건지 아니면 그런 이론을 바탕에서 문항을 새로 개발하신 건지. 문항 새로 개발하는 거고요. 네, 이론만 공유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관별로 다 그 문항은 각자 설계했었어요. 그렇죠? 이거그램만 해도 이거그램 단체가 몇 개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네, 근데 그게 다 약간 파가 좀 달라서 해석도 좀 다르고 검사 문항도 좀 다르고. 그 이론을 받아들여서 문항을 새로 개발하셨던 거예요. 네, 네, 완전히 다 새로 개발. 다른 거랑 다르죠. 네, 차이도 있고. 어쨌든 종합적 수업 면에서는 진짜 뭐 가장 우수한 검사를 만들려고 했고 다른 검사들은 다면적으로 좀 사실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우울증 정신병리 검사가 MMPI에 비해서 더 분석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제가 MMPI를 다루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완전 전문가들이 쓰는 거고 병리를 다루는 거고 이거는 그냥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상담을 하고 네, 어떤 다른 용도로 좀 지도를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그 정도. 근데 그렇다고 뭐 간이 체크리스트 같은 거 쓰고 그래서는 좀 이게 모양이 안 나니까 네, 리포트도 좀 잘 나오고 건넸을 때 좀 뭔가 볼륨감이 있어야지 네, 그런 정도는 되실 것 같아요. 네. 차차 또 그 계속 배워 나가시기로 하고 네, 또 질문 또 강의 초반에 말씀해 주셨던 거 네. 검사자가 로그인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것 같아요? 그 매뉴얼 보시면 되고요. 네. 여기 지금 로그인 하셔서 이제 뭐 아이디 받으셨으니까 회원 관리 가시면 여기 여기 등록. 네. 등록. 네. 신상 등록해서 받으면 이렇게 등록이 된 거예요. 네. 이 사람은 이 코드를 누르면 이렇게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있거든요. 요거를 그 당사자한테 피험자한테 주시는 거죠. 그럼 그분이 들어와서 로그인하면 딱 자기 것만 보이죠. 그렇게 됐습니다. 매뉴얼 같이 보면 단톡방에 들어와 계시죠. 네, 꼭 같이 공유될 되고 교재를 지금 필요하신 분은 또 말씀을 하시고요. 요거 오늘 강의 내용하고 관련이 있는 책, 요거 비슷한 내용으로 똑같이 더 쉽게 약간 풀어서 쓴 거라고 했잖아요. 학부모들을 위한 거니까. 대표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이제 우리 영수증님 초대해서 그러면
그러면 그 저기 교재를 뭐 그냥 여기서 받으시려면 그 서점에서 하셔도 되고요. 예, 받으시려면 저한테 단톡방에 말씀해 주시면 제가 초대는 해드릴게요. 그러면. 예. 여기 없으신가요? 근데 여기 명단에 예. 해서 제가 뭐 출판사에 그냥 요청해서 제가 그 갖다 드려도 되니까. 예. 예, 예. 아, 예. 이게 산발적으로 오다 보니까 제가 다 못해서. 예. 요청해 주시면 제가 그 교재를 출판사에서 받아다가 다음 주에 그러면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 모바일로 들어갈 때 예. RS 앱이 설치하면 되는 거예요? 모바일은 그냥 웹이라서 뭐 설치하실 필요 없고 그냥 똑같이 URL 주시면 네, 그대로 보입니다. 모바일 뭐 탭 이런 데도 다 똑같이 네, 크롬 익스플로러 뭐 관계없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다음 주에는 검사하는 걸 좀 해볼 텐데 예, 뭐 미리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원래 가져오는 걸 안내를 뭐 네, 근데 오늘은 이걸 하다 보면 왜냐면 이게 문항이 많아서 이걸 하다 보면 좀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 다음 주에는 이제 해보겠습니다. 또 가져오시면 되고 그냥 이걸로 하셔도 되고. 네. 친절랑 자료는 오늘 해주시나요? 예예예. 단톡방 초대해서 지금 보내드린 자료, 영상 뭐 다 해서 공유를 해드릴게요. 네. 그리고 지역연구소 선생님들은 그 우리 임 소장님이 네. 이제 그런 사업과 관련된 안내도 또 좀 예, 아마 해주실 거니까 그것도 좀 참고하시면 돼요. 네. 그럼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말씀하신 단톡이 한국 진로코치 협의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거기 말고 그 근데 저는 지역연구소 갔잖아요. 그러면 예. 그러면 종합 적성 사용자 모임에 누가 계시나요? 진로코치 협의 거기 들어가는 거. 여기 저기 안녕히 계세요. 예예 들어가세요. 예. 여기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예. 네. 잠깐만. 여기 있어요. 여기 계시구나. 여기 계시구나. 맞아요. 예. 네.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되지? 여기 지금 교육을 받으시니까 제가 알고 있는 윤지윤이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 교재를 제가 공부를 하고 싶거든요. 예. 일단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되니까 제가 일단 초대를 먼저 해요. 피하는 건 아니고 지금 이걸로 좀 하는 거거든요. 네, 이걸로 하는데 이게 너무 처음 근데 이제 유치원생들한테 이게 부모님들도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거요? 이거는 약간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저거는 좀 부모님들이 그냥 보시게. 근데 그런 것도 있잖아요. 사실은 애를 보면 부모님하고 연관이 안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항상. 예.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한테 그런 질을 던지면 나하고 남편 예. 해보고 싶어요. 그것도 많더라고요. 약간 깊이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거군요. 근데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애를 어떻게 해보려면 그렇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까지 생각을. 그래서 근데 해보고 싶더라고요. 이러기 시작하는데. 좋으시구나. 해보시죠. 잘좀 부탁드립니다. 이거 예. 교재는 제가 단톡에 올릴까? 예. 제가 일단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프린트서 안 되는 문제에 대한 것들은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그 이제 신시스템 가시면 잘 되실 거예요. 거기서 전 애들 검사한 거 불러오시면 예, 보이세요. 해보시고 뭐 안 되시면 올려보세요. 안 되시면 부모랑 아이랑 같이 하는 그림 이거는 이제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 저학년 하기 전에 건물이 주차는 불편하죠. 이거 되는데 빨리 배우셔야. 실무 얘를 알아야 예예예. 들어가십시오. 우리 감사해주는 거야. 근데 지금 오늘 제가 한번 넘겨주고 아직 조금은 열지를 않았는데 250, 30도 밖에